비싼 김치들 다 필요 없어! 가져가든 여기서 먹든 알아서 해! 박순자 여사가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빨간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거실이었습니다. 그녀의 세 딸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첫째 딸 김지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김치통도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김치 국물이 튀면서 둘째 딸 김지혜의 얼굴에 빨간 얼룩이 생겼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가져가라고, 당장. kwa광, kwa광. 세 번째, 네 번째도 연달아 던졌습니다. 첫째 딸 김지영의 흰색 블라우스가 김치 국물로 얼룩졌습니다. 셋째 딸 김지우의 치마에도 김치 조각이 튀었습니다. 냉장고 앞에 정성스럽게 담가둔 김치들이 순식간에 거실을 뒤덮었습니다. 마지막 김치통까지 모두 바닥에 쏟았습니다. 거실이 김치 바다가 되었습니다. 세 딸의 얼굴과 옷은 김치 국물로 얼룩졌습니다. 정성껏 담갔던 김치 50포기 분량이 모두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둘째 딸 김지혜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천천히 세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항암 치료로 많이 빠졌고 몸무게는 10kg 넘게 줄었습니다.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나가. 엄마? 당장 나가라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닥쳐! 70년 인생에서 처음 내지르는 고함이었습니다. 오늘부로 너희 셋, 내 딸 아니야.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엄마, 무슨 소리를... 수진아. 박순자 여사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최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너만 내 딸이다, 이제부터. 어머님, 너희들은 나가, 당장. 세 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가라니까? 박순자 여사가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세 딸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쏟아진 김치와 박순자 여사 그리고 최수진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최수진이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큰 울음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박순자 어머니가 정성껏 담근 김치를 바닥에 쏟았을까요? 이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13년 봄,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어디서 어떤 날씨 속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큰 복이 찾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결혼 2년차 최수진은 새댁이었습니다. 남편 김준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수진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맞벌이 부부였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시아버지, 즉 남편 김준호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68세의 나이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김씨 집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아빠 돌아가셨어도 집은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사시면 되잖아. 맞아, 엄마 원래 독립적이시잖아. 혼자 사시는 게 오히려 편하실 거야.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많아. 우리가 자주 연락드리면 되지. 그리고 엄마가 누구네 집에 가서 사시면 눈치 보일 수도 있잖아. 그래, 자유롭게 혼자 사시는 게 제일 좋아. 세 딸이 서로 거들며 말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그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딸들이 자신을 떠넘기려는 게 아니라 아예 혼자 살라고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잃은 슬픔에 딸들의 차가운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나들, 그래도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되지 않아요?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 요새 힘들다며. 너 위해서 하는 소리야. 첫째 딸 김지영이 동생을 제지했습니다. 옳게 생각은 해봤어? 맞벌이 하는데 시어머니까지 모시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돈이 얼마나 더 드는지 알아? 생활비, 병원비 다 네가 감당할 거야? 둘째 딸 김지혜도 거들었습니다. 김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박순자 여사는 차를 내려놓으며 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딸은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엄마,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우리가 자주 연락드릴게요. 첫째 딸 김지영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난 여기서 살게. 그날 밤 김준호와 최수진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였습니다. 여보, 최수진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응? 어머님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집으로 모시자. 정말? 괜찮겠어? 응, 나 괜찮아.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너무 불안해. 김준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집에 도착한 후 김준호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먼저 얘기했어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오시래요.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박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고맙다. 수진이한테도 정말 고맙다고 전해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여기서 살게. 아빠랑 평생 살던 집이고 내가 익숙한 곳이야. 어머니, 너희 마음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그럼 저희가 자주 올게요. 매일이라도 올게요. 그래, 그렇게만 해줘도 고맙다. 전화를 끊은 김준호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거절하셨어. 그래도 우리 마음에 정말 감동하셨대. 그럼 우리가 자주 찾아뵙자. 내가 반찬도 자주 해드릴게. 고마워 여보. 이렇게 해서 박순자 여사는 대치동 아파트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준호 부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주말마다 찾아갔고 평일에도 자주 들러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최수진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반찬을 해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박순자 여사도 혼자 사는 것에 적응했고 아들 내외가 자주 찾아와 주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최수진은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학교 끝나면 어머님 집에 들러 저녁을 함께 먹고 주말에는 함께 시장도 갔습니다. 김준호도 퇴근길에 자주 들렀고 주말에는 어머니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사왔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박순자 여사가 며느리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어느 날 큰딸 김지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갑자기 출장을 가야 하는데 애들 학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요. 지영아,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남편을 보내고 장례를 치르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그저 컨디션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하루만요. 네? 친정엄마가 손주 봐주는 거 당연하잖아요. 당연하다는 말에 박순자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알았다. 그날 박순자 여사는 왕복 2시간을 달려 큰딸 집에 갔습니다. 초등학생 2명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나니 밤 10시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최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손주들 보는 건 즐거운 일이지. 하지만 박순자 여사의 얼굴에는 피곤이 가득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청소 좀 해주실래요? 둘째 딸 김지혜였습니다. 남편이랑 해외여행 다녀오는데 집이 너무 더러워서요. 지혜야, 청소업체를 부르면
친정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돈도 아끼고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당연하다는 투의 말이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주말 이틀을 둘째 딸 집에서 보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 만들어 냉동실에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얼마 후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엄마, 우리 애 좀 봐주세요. 셋째 딸 김지우가 처음으로 부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리를 다쳐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대요. 엄마가 봐주셔야 해요. 지우야, 내가 네 아빠 보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 잠도 잘 못 자고. 엄마, 그럴수록 움직이셔야 해요. 집에만 계시면 더 우울해지잖아요. 손주 보면서 기운 내세요. 그 말에 박순자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박순자 여사는 일주일에 3딸들 집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은 큰딸 집, 수요일은 둘째 딸 집, 금요일은 셋째 딸 집.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몸이 상하세요. 최수진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딸들이 필요로 하는데 어떡하니. 하지만 형님들이 너무하세요. 어머님을 가전부처럼. 수진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냐. 박순자 여사는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진이가 옳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이사 가거든요. 짐 정리 좀 도와주세요. 엄마, 우리도 리모델링 하는데 와서 감독 좀 해주세요. 엄마, 애가 아파서 병원 데려가야 하는데. 세 딸이 동시다발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이제 거의 매일 딸들 집을 순회했습니다. 여보, 이건 아니에요. 형님들이 너무 심해요. 어느 날 저녁 최수진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70 가까운 나이세요. 그런데 하루 종일 형님들 집 일하시고. 나도 알아. 그런데 어떡해. 누나들이 듣지를 않아. 당신이 형제들 단톡방에 얘기 좀 해봐요. 그럴게. 이번 주말에 모여서 내가 얘기해 볼게. 하지만 주말 모임에서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준호야, 우린 시댁도 봐야 하고 애들도 키우고 바빠. 너는 아들이잖아. 엄마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냐? 첫째 딸 김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형님, 엄마 혼자 새 집을 돌아다니시는 건. 그럼 올케가 더 챙기든가. 우린 못해. 둘째 딸 김지혜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도 엄마한테 용돈 드리잖아. 한 달에 30만 원씩. 셋째 딸 김지우가 덧붙였습니다. 김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최수진이 어머님 집에 들렀습니다. 반찬을 해드리러 갔는데 박순자 여사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최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어머님, 형님들이 너무 많이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박순자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아, 사실은 말이야. 네, 어머님. 그냥 딸들이 날 필요로 한다는 게 좋았어. 남편 없이 사니까 외롭거든. 그래서 딸들이 부르면 달려갔던 거야. 어머님, 그런데 요즘엔 이게 맞나 싶어. 내가 가정부가 된 것 같아. 박순자 여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키운 것 같아.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달랐어. 애들 아빠가 엄하게 타일렀거든. 너희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박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귀엽잖아. 딸들이 엄마 김치 최고예요, 엄마 음식 최고예요 하면서 좋아하니까. 그래서 해줬어. 자식이니까. 어머님, 근데 언제부턴가 당연하게 됐어. 내가 해주니까 아이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 남편이 있었으면 제지했을 텐데. 어머님, 형님들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그렇게 키웠어. 너무 다 들어줬나 봐.
최수진이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 편이에요. 항상. 그 말에 박순자 여사는 더 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느 날부터 박순자 여사는 몸이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병원 가봐야 해요. 최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한 거야. 하지만 계속 피곤했고 소화도 안 됐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입니다. 당분간 푹 쉬셔야 해요. 선생님, 우리 어머님 연세가 70이세요. 그런데 매일 이 집 저 집 다니시면서 집안일 하시거든요. 최수진이 설명했습니다. 70세예요? 그럼 더 안 되죠. 당장 쉬셔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형님들, 어머님 몸이 안 좋으세요. 당분간은 좀 쉬셔야 해요. 최수진이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 알았어. 빨리 낫게. 큰딸 김지영의 답장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학원은 누가 데려다 줘? 둘째 딸 김지혜였습니다. 형님, 당분간은 형님이 직접. 옳게,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야. 너 혼자만 바쁜 거 아니거든? 그래도 어머님 건강이. 엄마 건강은 너희가 챙겨. 우린 못해. 둘째 딸 김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셋째 딸 김지우는 읽고도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최수진은 그 대화를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도 알아. 그런 데가 어딨어요.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신데. 최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순자 여사는 딸들에게 연락을 덜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딸들이 연락을 줄인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못 오시면 됐어요. 우리 시어머니한테 부탁할게요. 엄마가 아프시다더니 어쩔 수 없죠. 우린 알아서 할게요.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었습니다. 엄마, 올해 차례는 어떡하실 거예요? 첫째 딸 김지영이 물었습니다. 글쎄,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너희가 와서 많이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아, 그럼 우리 집에서는 못 갈 것 같아요. 남편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요. 나도 못해. 친구들이랑 모임 있어. 1년에 한 번 모이는 건데 못 빠져. 둘째 딸 김지혜가 말했습니다. 나도 안 돼. 우리 시댁에서 차례 지내야 해. 셋째 딸 김지우도 거들었습니다. 누나들, 그래도 어머니가 아프신데. 김준호가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그해 추석, 김준호 부부만 박순자 여사 댁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며느리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몸이 안 좋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아니야, 내가 해야지. 어머님, 수진아, 내가 이것도 못하면 난 뭐야. 박순자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들은 날 필요 없어 해. 이제 나는 준우와 너밖에 없구나. 최수진은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세 딸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엄마, 용돈 계좌로 넣어드렸어요. 잘 쓰세요. 엄마, 건강하시죠? 바빠서 연락 못했네요. 엄마, 명절에는 우리 집 못 가요. 시댁 가야 해서. 형식적인 연락뿐이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서운했지만 딸들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바쁜 거야. 다들 살기 힘든 거지. 하지만 최수진은 달랐습니다. 어머님, 형님들이 너무하세요. 수진아, 그래도 내 딸들인데. 어머님이 아프실 때도 안 찾아오시고 명절 때도 안 오시면서 무슨 딸이에요. 그래도 어머님은 너무 착하세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최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딸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최수진과 김준호만 일주일에 서너 번 들러 반찬을 해드리고 아프면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동안 전화 한 통 없더니 급해지니 연락이 온 것입니다. 엄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좀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남편이 감봉당했어요. 생활비가 부족해요. 엄마, 애들 학원비가 올랐어요. 급하니까 좀 보내주세요.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 딸들이 정말 나를... 2021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었고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해 봄, 박순자 여사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세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최수진과 김준호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유방암 2기입니다. 의사의 말에 세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치료하면 완치 가능한가요? 김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약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꼭 나으실 거예요. 최수진이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누나들한테 알려드려야죠?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알려야지. 최수진이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형님들, 어머님이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셔야 해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뭐? 언제? 병원은 어디? 심각한 거야? 김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유방암 2기세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셔야 해요. 알았어. 주말에 갈게. 우리도 병원 가볼게. 엄마 힘내시라고 해. 박순자 여사는 2021년 여름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뿐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세요? 첫째 딸 김지영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혹시 유언장 같은 거 미리 써두시는 게 어때요? 만약에 말이에요. 박순자 여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영아, 지금 그런 얘기를... 아니,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요.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둘째 딸 김지혜도 다음 날 왔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시죠? 엄마, 집 관리 같은 거 힘드시면 저희한테 권한 주세요. 제가 대신 관리해드릴게요. 무슨 소리야? 아니, 엄마가 아프시니까 은행 업무 같은 것도 힘드실 거 아니에요. 셋째 딸 김지우는 병문안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혹시 보험 같은 거 정리해 두셨어요? 암 보험금 나오면 우리도 좀... 박순자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건가? 그 후로 딸들은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몸무게가 줄었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최수진은 학교에 1년 휴직계를 냈습니다. 매일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구토하는 시어머니 등을 쓰다듬어주고 먹기 싫어도 죽을 떠먹여주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김준호는 퇴근하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딸들은 전화로 하는 말뿐이었습니다. 겨울이 되어 박순자 여사는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잘 이겨내셨습니다. 이제 3개월 정도 푹 쉬시면서 회복하시면 됩니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의사의 말에 세 사람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수진아, 준호야, 너희 덕분이야. 집으로 돌아온 박순자 여사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진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무 늙었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곧 머리카락 다시 자라요. 내 딸들은 이런 모습도 보러 오지 않았구나. 박순자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듬해 박순자 여사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최수진은 학교로 복직했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박순자 여사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머리카락도 어느 정도 자랐고 몸무게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최수진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네 덕분이야. 아니에요. 어머님이 강하셔서 이겨내신 거예요. 그런데 5월, 새 딸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좋아지셨네요. 첫째 딸 김지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어요. 다행이다. 둘째 딸 김지혜도 반가운 척 했습니다. 셋째 딸 김지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래도 웃고는 있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차갑게 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보고 싶어서 왔죠. 2년 만에? 첫째 딸 김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바빴어요. 코로나도 있었고. 코로나 있으면 전화도 못해? 문자도 못 보내? 그건... 박순자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용건만 말해. 무슨 일이야? 세 딸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결국 첫째 딸 김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김장 얘기 좀 하려고요. 김장? 네, 올해는 언제쯤 하실 건가 해서요. 박순자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들, 내가 암 치료받은 거 알지? 알죠. 그래도 이제 다 나으셨잖아요.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뭐라고 하셨는데요? 3개월은 푹 쉬래.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엄마, 그래도 김장은... 첫째 딸 김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저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막바지라 주말도 없어요. 거래처 미팅에, 보고서에... 맞아요. 저는 애들 학원 뺑뺑이 돌리느라 정신없어요. 큰 애는 입시학원, 작은 애는 영어학원, 수학학원. 둘째 딸 김지혜가 거들었습니다. 저도 요즘 필라테스랑 골프 레슨 다니느라 바빠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모임도 있고. 셋째 딸 김지우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우리 애들 할머니 김치 아니면 밥을 안 먹어요. 시판 김치는 입도 안 돼요. 첫째 딸 김지영이 말했습니다. 저희 애들도요. 할머니 김치 언제 와? 하루에 10번씩 물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김장김치 벌써 다 떨어졌어요. 박순자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애들이 내 김치를 좋아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가. 엄마? 나가. 다신 오지 마.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 내가 죽을 뻔한 거 모르니? 박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항암 치료 6개월 동안 너희들 한 번도 제대로 안 왔어. 와서는 유언장 얘기, 집 권한 얘기, 보험금 얘기만 했지. 그러다가 내가 나았다고 하니까
이제 김장 타령이야? 세 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 며느리가 1년 휴직하고 날 돌봤어. 준호는 매일 병원 왔고. 그런데 너희는 뭐 했어? 엄마, 우리도 형편이... 형편? 바쁘면 어머니 병문안도 못 와? 전화 한 통 제대로 못 해? 박순자 여사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오늘 당장. 세 딸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름 내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박순자 여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월이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김장 안 하실 거예요? 첫째 딸 김지영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애들이 할머니 김치만 찾아요. 다른 반찬은 안 먹어도 김치는 먹는데. 엄마, 저희는 김치 사 먹으면 한 달에 10만 원씩 나가요. 너무 비싸요. 둘째 딸 김지혜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저희 시댁 것도 좀 챙겨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물어보세요. 셋째 딸 김지우도 연달아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그 문자들을 보며 손주들 얼굴을 떠올랐습니다. 애들은 죄가 없지. 어린 것들이 김치 먹고 싶다는데. 며느리와 상의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김장 좀 할까? 어머님, 몸은 괜찮으세요? 응, 애들이 김치 없어서 밥을 안 먹는다잖니. 손주들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네. 어머님, 괜찮아. 손주들은 죄가 없잖아.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10월 말부터 박순자 여사는 김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사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최수진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어머님,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손주들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사실 힘들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손끝 감각이 무뎌서 칼질이 어렵고 금방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마지막이야. 이게 정말 마지막이다. 11월 초 김장이 끝났습니다. 50포기 분량이었습니다. 냉장고 김치통에 가득 담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마워, 수진아. 네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그리고 11월 셋째 주 토요일, 세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김장 다 하셨어요? 첫째 딸 김지영이 들어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올해는 몇 포기 하셨어요? 우리 집은 작년처럼 20포기. 언니, 저희 집도요. 시댁 것까지 해서 30포기 정도. 둘째 딸 김지혜와 셋째 딸 김지우도 거들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앉아라. 세 딸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김치는 언제 가져가면 돼요? 오늘 가져가면 안 되나요? 차에 실을 수 있게. 딸들은 김치 이야기만 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냐는 말은 없구나. 일주일 내내 배추 50포기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담갔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은 얼얼했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래도 손주들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딸들이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겠지. 하지만 딸들 입에서 나온 말은 몇 포기 하셨어요? 우리 집 할당량은? 언제 가져가면 돼요?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괜찮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힘들었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김치, 자기 목, 할당량. 박순자 여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내 딸들한테 이게 뭐지? 그리고 냉장고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첫 번째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무겁습니다.
항암 치료로 약해진 몸에 너무 무겁습니다. 하지만 들어올렸습니다. 엄마! 딸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박순자 여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끝까지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쾅!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엄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박순자 여사는 모든 김치통을 바닥에 쏟았습니다. 거실이 빨간 김치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손 치워! 박순자 여사가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마지막 김치통까지 모두 쏟고 나서 박순자 여사는 세 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하지만 또렷한 눈빛. 나가. 엄마? 당장 나가라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세 딸이 집을 나간 후 박순자 여사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최수진이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무한 걸까?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잘하셨어요. 그래도 내 딸들인데. 어머님, 형님들이 너무했어요. 어머님이 참을 필요 없으세요. 김준호도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최수진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준호는 누나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들,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준호야, 엄마가 미쳤어. 김치를 다 엎어버렸다고. 첫째 딸 김지영이 울먹였습니다. 누나가 너무하신 거죠. 어머니가 암치료 받으신 거 알면서. 그래도 김장은 해야 하는 거 아냐? 형님, 의사가 3개월 쉬라고 했어요. 그런데 김장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 김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박순자 여사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재산을 며느리 최수진에게 70%, 아들 김준호에게 30% 상속합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 친자식들이 더 있으시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세 딸이요. 그럼... 하지만 그 아이들은 제가 아플 때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만 1년 휴직하고 저를 간호했습니다. 아들도 매일 병원에 왔고요. 박순자 여사가 10년간의 기록을 꺼냈습니다. 병원 방문 기록, 간병 일지,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도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들의 유류분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한 채, 예금 2억, 주식 1억, 총 약 13억 원의 재산 중 며느리 최수진에게 9억, 아들 김준호에게 4억을 상속한다. 유언장을 쓰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수진이와 준호가 보상받을 거야. 2023년 겨울이 지나고 2024년이 되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며느리, 아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지냈습니다. 세 딸은 가끔 문자를 보냈지만 박순자 여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박순자 여사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암이 재발했습니다. 이번엔 3기였습니다.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여사는 알았습니다. 이번엔 안 될 거라는 걸.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최수진은 또다시 휴직계를 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있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또 네 일을. 어머님, 일은 나중에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지금 필요하세요. 김준호도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어머니, 저도 곁에 있을게요. 세 딸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형님들, 어머니가 암이 재발하셨어요. 이번엔 심각합니다.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병원 어디야? 갈게. 하지만 이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미안. 애가 시험 기간이라. 나도 바빠. 다음 주에. 나도 다음에. 11월이 되었습니다. 박순자 여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준호야, 수진아. 내 어머님.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내 마지막이 행복했어. 어머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야, 나는 행복했어. 정말로. 박순자 여사가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너는 내 진짜 딸이야. 새 딸보다 더 소중한. 어머님, 고맙다. 정말 고맙다. 12월 5일 박순자 여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1세였습니다. 장례식장에 새 딸이 왔습니다. 엄마. 첫째 딸 김지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둘째 딸 김지혜와 셋째 딸 김지우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49제가 끝난 후 유언장이 개봉되었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한 채, 예금 2억, 주식 1억, 총 약 13억 원의 재산 중 며느리 최수진에게 9억, 아들 김준호에게 4억을 상속한다. 변호사의 낭독에 세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첫째 딸 김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자식이에요. 유류분 청구할 거예요. 그러세요. 하지만 재판에서 이기기는 힘들 겁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10년간의 모든 기록을 남기셨거든요. 병원 방문 기록, 간병 일지, 전화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까지. 뭐? 세 분은 고인이 암투병할 때 단 한 번도 병문안 오지 않으셨죠. 명절에도 오지 않으셨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반면 최수진 씨는 2번이나 휴직하며 간병했고 김준호 씨도 매일 병원에 다녔습니다. 그래도 우린 친자식이에요. 친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엔 더더욱요. 첫째 딸 김지영이 변호사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둘째 딸 김지혜와 셋째 딸 김지우가 말렸습니다. 언니, 그만해. 우리가 졌어. 아니야, 나는 소송할 거야. 결국 세 딸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재산만을 요구했습니다. 판사의 판결문이었습니다. 반면 피고 최수진 씨는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2번이나 휴직하며 헌신적으로 간병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유언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첫째 딸 김지영이 법정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둘째 딸 김지혜와 셋째 딸 김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최수진에게 첫째 딸 김지영이 달려왔습니다. 수진아, 우리 잘못 인정할게. 제발 조금만. 형님. 최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형님들이 사과하길 원하셨어요. 재산이 아니라요. 수진아. 하지만 형님들은 끝까지 독만 찾으셨죠. 어머님이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아세요? 최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형님들을 기다리셨어요.
단 한마디 엄마 사랑해요 라는 말을. 수진아, 우리가... 하지만 형님들은 오지 않으셨죠. 돈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최수진이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세요. 어머님도 편히 쉬시게. 세 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도, 재산도,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으로서의 양심도. 2025년 11월 박순자 여사의 일주기였습니다. 최수진과 김준호는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고 계시죠? 최수진이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이 물려주신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김준호도 묵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최수진은 어머님 방을 열었습니다. 그대로 보존해둔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수진아, 너는 내게 진짜 딸이야. 핏줄보다 더 진한 게 사랑이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마지막 페이지에 글귀였습니다. 최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랑해요. 제 진짜 엄마보다 더 사랑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자식이 있습니다. 피로 이어진 자식과 마음으로 이어진 자식. 박순자 여사는 그 차이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만큼은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진짜 딸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복수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줍니다. 가족이 건강할 때 사랑하고 아플 때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또는 가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사랑하여 후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행복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